안녕하세요. 네, 전성수입니다. 부천대학교 교수고요. 하버타 교육협회 회장입니다. 오늘은 그 애착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뇌과학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시죠? 네. 참, 열심히 하는데, 얘들이 바르게 크는 게 정말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착은요, 애들에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잘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가 어떻게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되느냐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깊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두 인물을 정해 가지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두 인물, 나이 똑같고, 뭐, 자녀 수 똑같고, 뭐, 학벌 똑같고, 경제 수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2,000명에 가까운 후손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쪽 집안은요, 여러분 여기 보듯이, 뭐, 교수, 학장, 대학 총장의, 문학가의, 실업가의, 선교사의, 부통령의, 상원을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됐죠, 자녀들이? 그런데, 슐츠 집안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소 간 사람이 무려 96명씩이나 나왔답니다. 정신병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뭐 영세민이 286명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 460명에,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우선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출한 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 여기다가 환율을 1,050만 곱해도 1,500억 원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복지비 타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그, 한쪽 집안은 열심히 뭘 냈을까요? 세금을 냈고, 한쪽 집안은 열심히 복지비를 타먹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슐츠 집안을 이루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집안의 차이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우리 집안에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집안은요, 홈이고요. 한 집안은 하우스예요. 그 집안이 홈이면 에드워드 집안이 되고요. 하우스면 슐츠 집안이 돼요. 그러면 홈과 하우스가 어떻게 다르냐? 하우스는요, 밥 먹는 곳, 잠자는 곳.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쉬는 곳은 홈일까요? 하우스일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우스입니다. 그러면 먹고 자고 쉬고 이게 하우스면 홈은 도대체 뭘까요? 하우스는 물질, 공간의 문제지만 홈은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은 뭐냐? 여러분 집이 유치원이나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장소 역할을 하고 있어야 홈입니다. 어디가요? 가정이요. 우리나라 자녀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주, 하청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를 외주 주고 하청 줍니다. 1살짜리도 남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지금 엄마의 역할은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요, 아이를 외주 주고 하청 줄 돈을 버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고요. 엄마의 역할은요, 외주 주고 하청 줄 교육기관을 찾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서울 강남이나 여기 대구 수성구 같은 데서 자녀를 키우려면 최소 6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고요. 두 번째는 할머니 인맥이고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아빠의 뭐라고요? 무관심인데 그냥 무관심이 안 되고 전문직을 가지고 무관심이 된대요. 네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뭐죠?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엄마 아빠 역할이 여러분 저기 외주주고 하청줄 돈을 버는 거고 엄마의 역할이 여러분 외주주고 하청줄 교육권을 찾는 거 즉 이것이 정보력으로 포장됐잖아요. 여러분 아이의 역할은 외주주고 하청줄 교육기관을 돌아다닐 만한 체력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우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애착은 부모랑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세태가 이러기 때문에 자녀랑 애착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성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더 중요한 교육장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 집이 뭐라고요? 홈이고요. 그래야 에드워즈 집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훈계가 없으면 교육이 아니다. 여러분 훈계가 없으면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훈계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똑같은 행동을 아이가 했는데 어떨 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눈치밖에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과 원칙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가치관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16년씩이나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3학점이라 들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 교육을 16년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작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니까 외주하청을 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은 40년,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1시간이면 2시간 끝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나요? 결혼을 준비하나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3, 40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외주하청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라진다고 지도자 중에 여러분 제일 부하들이 힘든 지도자가 뭔지 아세요? 네 유형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열심히 아는데 제대로 아는데 열심히 안 하는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도 안 하는 지도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하나 조직이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세 번째죠? 뭐예요? 잘 모르는데 어쩐다고요? 열심히. 그러면 학부모들이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최고의 교육 장소로 여겨야 되고 훈계가 없으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훈계를 할 때 자녀가 어떻게 듣느냐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훈계하지 않는 경우 드물겠죠. 그런데 여러분 훈계를 얘가 훈계로 듣느냐 뭐로 듣느냐? 네, 잘 아시네요. 잔소리 듣느냐예요. 여러분 훈계를 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훈계로 들으면 여러분 집안이 아직 홈이고요. 훈계를 했는데 잔소리 들으면 하우스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홈과 하우스의 기준. 훈계로 들으려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해서 또는 나가 잘 되라고 이런 거야 라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유대 관계예요. 즉 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의 유대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 관계가 여러분 집안을 에도드 집안으로 만들어요. 어떤 아빠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랑 자녀들이 테레비를 보면서 수다를 떨면서 아주 재밌게 지내다가 싹 들어갔을 때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들이 사라지듯이 자녀들이 각자의 방으로 사라진대. 이게 하우스예요. 여러분 사랑의 유대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컸습니까? 몇 살 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때 얘기하시겠죠? 다 틀렸어요. 여러분 아이가 몇 살 때 태어나죠? 태어날 때 몇 센치로 태어나죠? 50, 이거 잘하시네요. 돌 때 몇 센치죠? 1m요? 80이 돼요, 80이. 얼마 된다고요? 80이 돼요. 그러면, 몇 센치 컸죠? 30cm 컸죠. 혹시 사춘기 때 150이었다 180이 되신 분? 한 해에 30cm 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커요. 근데 우리는 사춘기를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교육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뇌세포 숫자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점점 늘었다가 청소년기에 최고를 달하고 다시 줄어든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1번 점점 는다. 뇌세포 숫자 점점 준다. 2번 3번 여러분 거의 변화가 없다. 뭐가 맞겠습니까? 뇌세포 숫자는 태어나서 가장 많고요. 살아가면서 매일 21개씩 죽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점점 줄다가 노인이 되면 여러분 뇌사진 찍으면 어떤가요? 비어있죠? 많이 비어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치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 숫자는 누가 가장 많다고요? 신세가 가장 많아요. 무려 1000억 개라는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억 개란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 뇌세포를 열심히 만들어야 되나요?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 태어나서 1년 때보다 더 많이 클 때가 바로 뱃속이에요. 제로에서 몇 센치까지? 50cm. 그리고 1년도 아니고 몇 달 만에? 10달 만에.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뇌세포 수를 뱃속에 있을 때 1000억 개나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뱃속에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무겁죠? 뇌가 무겁죠. 뇌가 무거우니까 이 뇌를 싸는 머리가 무거운 거고, 그래서 자궁에서 거꾸로 있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순산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가요? 여러분 조물주가 만약에 발을 키웠어요. 얘가 자궁 속에서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럼 발부터 나오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뇌세포 숫자를 만들어서 뇌가 크고 그래서 머리가 큰 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태교 중요한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태교는 뭐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의 뇌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뇌의 무게는 360g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1,400, 1,500g이기 때문에 무려 4배가 늘어요. 그리고 여러분 3세 정도까지 7, 8%가 완성되고요. 7세면 거의 어른 무게랑 같아져요. 그러면 언제 뇌 무게가 급격하게 는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1년 동안 뇌 무게가 태어난 것보다 2배 이상 늘 정도로 뇌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뇌세포 숫자는 어쩐다고요? 줄어요. 줄면 뇌 무게가 어때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인데 뇌세포 크기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늘어가지고 여러분 뇌 무게가 폭발적으로 느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뇌세포고 뉴런인데 이런 뉴런이 무려 태어날 때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는 거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막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보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결이 일어나요. 이 연결하는 작업을 뭐가 한다고요? 스냅스가 합니다. 이 스냅스가 한 뉴런당 수천 개에서 10만 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평균 10,000개만 잡아도 여러분 뇌 속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냐면 1,000억의 만승이에요. 1,000억의 만승 뜻이 뭐죠? 1,000억을 10,000번 곱하는 거예요. 자, 한번 곱해 볼까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10,000번 곱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간과 다른 동물의 거의 유일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쥐를 무서워는 해도 되는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유전자와 거의 99%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실험 못하는 걸 뭘로 실험하죠? 쥐로 하잖아요. 그럼 왜 쥐로 실험할까요? 유전자가 거의 같다니까. 근데 쥐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뇌세포끼리의 뭐라고요? 연결망이 달라요. 1,000억의 만승은 인간 뇌에는 없어요. 이 연결망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손을 쓰게 만들고 직립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연결망은 어려서 집중적으로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뭐가 들어와야 가능하다고요? 자극. 예, 자극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듯이 시냅스의 연결망이 3개월, 6개월, 15개월, 24개월의 연결망이에요. 3개월에는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24개월, 두 돌대의 연결망을 보면 아마존 정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까만 게 세포체니까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개 정도의 연결망이 저렇게 촘촘하면 1,000억 개의 연결망을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저 연결망은 여러분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겨요. 그러면 저 연결망이 여러분 자녀의 지능이고 심리고 성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냅스 연결망이 아이의 뭐라고요? 지능이고 성격이고 심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어떤 자극을 받느냐가 아이의 심리나 지능이나 성격을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렸을 때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죠? 그래요.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자녀 교육을 진단할 때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한국의 자녀 교육을 이렇게 진단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이 어떻게 다르죠? 조기 교육은요, 적기 교육의 준말이에요. 조기 교육은 뭐의 준말이라고요?
저기 적기 교육 준 말이에요. 그래서 적기 제때하는 교육을 말해요. 제때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에 발달에 맞춘 걸 말하죠. 특히 무슨 발달에 맞춘 걸까요? 뇌 발달에 맞춘 교육을 적기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기 학습은 뭘까요? 이 적기 인지학습의 준말이에요. 적기 인지학습은 뭡니까? 숫자, 영어, 한글을 빨리 가르치는 거를 적기 인지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린아이에게 빨리 교육하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린 질문하면 대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아이를 빨리 교육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적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기 교육을 하지 않고 뭘 하죠? 적기 학습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뭘 요구할까요? 자,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조금 있으면 뛸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그 소나 말은 엄마한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뱃속에서부터 뛰어다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요. 여러분 가장 긴 시간의 돌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랑의 유대관계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요. 아까 호흡의 기준이 뭐였죠? 사랑의 유대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유대관계는 그냥 안 생겨요. 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부대끼고 돌보는 과정이 없으면 사랑의 유대관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조물주는 여러분 아이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해서 가장 긴 시간에 돌봄이 필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여러분 돌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이는 뭐가 본능일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죠?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는 태어나서 뇌가 뭘 요구할까요? 애착을 요구해요. 애착이 바로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욕이 본능인데 여러분이 열흘을 굶었어요. 열흘을 굶었는데 여러분 앞에 맛있는 죽이 있고요. 한쪽에 원빈과 현빈이 있어요. 뭘 택하실래요? 그래도 현빈이에요? 누가 이러대요? 예. 빨리 맛있는 죽을 챙긴 다음에 현빈한테 간다. 야, 머리도 좋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열흘을 굶은 사람한테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먹을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즉 애착이 안 채워진 애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애착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이 안 돌아요. 여러분 이 SBS니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 한 번쯤 보셨죠? 예.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한 30분 동안 문제아이가 등장해요. 뭐 어른도 안 걸리는 강박증, 편집증, 거식증, 폭식증, 뭐 ADHD 별 문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전문가가 등장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등장하는데 그 얘 팔다리 붙잡고 안놔주는 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등장해 진단을 해. 진단. 그리고서 여러분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해결책은 여러분 앞에 문제에 뭐 거식증이면 거식증을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해결책은 제1회부터 수백 회가 지난 지금까지 다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부모한테 아이랑 뭐 해주라고 처방하나요? 놀아주라고 처방해요. 뭐 해주라고요? 놀아주라고요. 그럼 놀아주는 게 뭐에 좋아서 놀아주라고 처방할까요? 그게 바로
애착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뭐 때문에 생겼죠? 애착, 실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중요해요. 자, 아이는 태어나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애착을 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애착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는 계속 남을 때리거나 뭐 밥을 거부하거나 밥을 더 많이 먹거나 강박증이 걸리거나 편집증이 걸리거나 AT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가 그 애착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애착이란 단어가 없어도 애착이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형제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전에 1시간만 이불 가지고 싸우다 자도 애착이 문제가 없거든요. 예. 밖에 나가면 누가 있었어요? 놀 수 있는 또래가 있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애착에 제일 좋은 게 딱 두 가지 있는데 놀기와 수다 떨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기 수다 떨기가 가능했고 여러분 형제끼리 놀기 수다 떨기가 가능했고 친구랑 놀기 수다 떨기가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현대들은 다 사라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라졌죠. 형제들 사라졌죠. 둘이 제일 많은데 둘조차도 따로 재우죠.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나가면 또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오직 여러분 애착 대상이 엄마 아빠밖에 없죠. 그러면 아빠는 바빠. 엄마밖에 없어. 근데 엄마는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발동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가르침 중독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가르침 중독은요. 게임 중독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 가르침 중독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얘를 병원에서 나와서 집안에 왔어요. 요람이 눕히잖아요. 모비를 달아줘요. 바로 옆에 커다란 코팅된 종이 몇 장이 붙는데 가지, 나비 다 다람쥐로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까지 나오고 A, 애플, B, 베이비, C, 캣 어쩌고 저쩌고 한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목도 못 가노요. 눈에 초점도 못 맞춘다고. 그런 눈에 초점도 못 맞추는 애한테 웬 A, 애플, B, 베이비입니까? 지금 전집이 100권, 200권, 300권이 들어오고 음물 가베가 들어오고 예, 돈이 없으면 카드로 긁고 신기한 한글나라인지 그거 다 3년씩 시키고 여러분 놀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놀아줘요. 그래도 이런 말 저절로 나와요. 예, 자동차 만들까? 집 만들까? 가르치고 있을까요? 놀아주고 있을까요? 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집의 형태와 차의 형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놀 때는 참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얘를 가만 안 놔둬요. 자, 바구니에 귤이 5개 있다. 엄마 2개 먹고 너 하나 먹고 몇 개 남냐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르침 중독이 아닌가요? 나는 가르침 중독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손 들어봐요. 네. 제가 보기에 한국 부모의 거의 대부분이 걸려있는 가르침 중독이에요. 얘를 보기만 하면 뭔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근데 그 가르침이 전부 뭐냐? 숫자, 한글, 영어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조기 인지 학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시켜요. 얘를 밤늦게까지 재우지도 않고 숫자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 중에 이 아이가 아이를 자고 싶은 아이를 숫자를 1부터 10까지 3개 하고 재우려고 몇 번씩 1부터 10까지 세봐 시작. 얘가 나는 자고 싶은데 자지도 못하고 맨날 입학만 해야 되냐. 뭐 집중은 뭔 집중 엄마나 집중해라. 뭐 이래가지고 살겠나. 뭐 이러면서 계속 한탄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생일이라고 세보세요. 오늘 생일인데 여름에 입고 나갈 자켓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남편이 왔어요. 빈손이에요. 그리고 생일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 했는데 오늘 당신 생일이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래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또 은근히 기대하고 따라갔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삼겹살 집에 데려갔어요. 삼겹살에 술 한 잔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남편이 맛있게 삼겹살을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술 한 잔 거칠수록 여러분 마음 어떻죠? 예, 화가 부글부글 끓죠? 그럼 끓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게 사랑의 시작인 거 공감이 되세요? 예, 좋아요. 그러면 자녀 사랑한다는 건 뭐죠? 예, 자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게 자녀 사랑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안 재우고 숫자 가르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자고 싶은 거죠. 근데 엄마는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굳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니까. 자고 싶은 애를 재우지 않고 1부터 10까지 세게 하고 자는 게 엄마는 굳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 그게 엄마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여러분 걔가 좀 커보세요. 저기 그 무서운 중2 남학생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반항 한번 해보세요. 20살이 돼서 여러분 엄마한테 반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는 부모가 안 만나요. 어려서 애착을 원하는 아이한테 뭐가 들어갔다고요? 조기 학습이 들어가서 아이의 뇌가 완전히 스트레스로 망가져서 아이의 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격이고 지능이고 심리다. 여러분 아까 그 둘째에 뭐가 나쁜 거죠? 성격이 나쁜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성격 언제 만들어낸다고요? 어렸을 때 아이가 받은 자극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뇌가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아이의 뇌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의 뇌가 같은 3살인데 지름이 거의 2배 가까워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어떻게 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이에게 사랑만 줘도 이런 뇌가 돼요. 그런데 이런 뇌를 부모가 원해. 왜? 똑똑한 아이가 되고 싶은 게 부모의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똑똑하게 키우려고 열심히 숫자 일찍부터 가르치고 막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면 뇌가 저쪽 뇌가 돼요. 여러분 부모의 바람과 거꾸로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 아이가 안 좋게 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화분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을 죽이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한 가지 방법은 물 안 주면 죽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물 많이 주면 죽고. 잘 아시네. 물 안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자녀를 살인자나 여러분 정신장애자나 여러분 그 정서장애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가져오는 경우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나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논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장애, 부모의 양육태도와 우울증, 부모의 양육태도와 범죄자 이런 논문을 분석해보고 저도 너무나 놀랐는데 결론이 다 똑같아요. 딱 2가지 양육태도가 아이를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져온다. 뭐라고요, 여러분? 낮은 돌봄과 과잉보호예요. 여러분,
날인돌봄은 애착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과잉보험은 애착이 과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 부족한 게 어쩐다고요? 예, 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나쁘다는 거예요? 넘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넘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물론 안 좋은데 여러분 그나마 낮은 애착은요. 애가 어려서부터 애착이 안 되면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혼자 이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할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부자가 너무나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인돌봄은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서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날인돌봄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더 나쁜 게 과잉보호예요. 여러분 화분에다 물을 안 주면 말입니다. 겉으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물 줄 가능성도 있고 특히 물 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물 안 줘서 그렇다는 거 알아.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많이 준 사람이야. 물을 많이 주면 겉으로 표시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어디가 썩어가는 거죠? 뿌리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뿌리가 썩어가서 결국 주저앉을 때까지 전혀 안다, 모른다. 중요한 거는 뿌리가 썩어서 딱 주저앉으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정이 어떠냐? 부모 중에 한 분은 낮은돌봄 하시고 한 분은 과잉보호 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야육태다가 부딪힌다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남편의 아빠의 무관심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주로 여러분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뭐 하시고 낮은돌봄 하시고 엄마는 뭐 하시고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야육태다가 이런 부딪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빠의 무관심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중심을 잡고 아이랑 많이 놀아주고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어렵게 하는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는 경우와 적게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되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사랑에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힘만큼 무슨 힘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커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만나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어느 때로 가죠? 점점 어릴 때로 가죠? 어릴 때는 꼭 누구와 누구 관계와 만나죠? 부모와 자녀 관계 만나죠?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오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출발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 듬뿍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요. 자, 아까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을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사랑받는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뭐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뭘 몰라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3단도법 해봅시다, 여러분. 자,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다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거다. 근데 사랑받는 애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랑을 일방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랑?
일방적 사랑. 일방적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짝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쫓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가 있어요. 자, 일방적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짝사랑과 스토커가 있어요. 그런데 짝사랑과 스토커가 어떻게 다르죠? 예, 표현이 되면 뭐고 표현이 안 되면 뭐고 짝사랑이고 표현이 되면 뭐고 스토커죠? 예,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대부분 표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까지 쓰는 제 가슴을 좀 보세요.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아요. 예, 이 땅의 부모들이 지금 일방적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대부분 혼자 자기의 방법, 즉 엄마 방식, 아빠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끌고 다니는 스토커 형태가 너무나 많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적극성을 띨수록 아이가 어떻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다니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적극성을 띠고 꽃을 사다 주고 밥 먹자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좋다, 힘들다. 자녀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뇌가 완전히 망가져요.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까 둘째 아들이 돼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증거 되려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30년 전에 소아정신과란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중에 제일 잘 되는 건 딱 두 군데죠. 첫 번째 뭐 성형외과, 두 번째 뭐 소아정신과. 여러분 30년 전에 있지도 않은 소아정신과가 지금 아이들로 미어터진다.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를 한두 번밖에 안 낳으면서 애들에게 집중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이 경쟁사에 이겨야 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뭐에 맞지 않다. 뇌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뇌가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그래서 뇌가 망가진다는 성격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대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수다는 부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이게 야단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남과 비교하는 것도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말이 공부해라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령 얘가 공부방에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높아심에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 얘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책을 던져버려요. 그게 복수하는 부분 메커니즘이에요. 엄마는 공부하기를 제일 원하는데 공부하라는 명령을 했더니 던져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가 진짜 공부 잘하기 바라시죠? 네. 예. 그러면 공부 잘하기 바란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관계성이에요. 아까 사랑 유대 관계. 그것도 애착이랑 똑같아요. 애착, 사랑 유대 관계, 관계성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한번 아이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드리나요? 안 해드리면서 복수하나요? 안 해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입장 생각해 보라니까 엄마하고 내가 지금 관계성이 별로야. 그래서 엄마가 미워. 그러면은 엄마가 제일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엄마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얘는 엄마가 미우면 뭘 알아보면서 복수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성 회복부터 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특히 이런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예, 얘가 유치원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맞고 와? 때려주고 들어와야지. 뭐 이런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라니까 엄마가 글쎄 엄마랑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돼.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얘가 영어 유치원 같은 데 다니면서 어렸을 때 막 웃으면서 영어하면 얘가 영어를 좋아한다고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얘는 애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억지라도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글쎄 아빠가 남을 때리고 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관심을 끌어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하고 와요? 때리고 와. 그러면 커서도 때리면 어디 갈까요? 걔가 두 군데 딱 갈 수 있죠? 경찰서 감옥. 누가 보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보냈다니까. 너 왜 맞고 들어와? 때려주고 들어와야지. 여러분 세대가 이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너는 절대로 네 손에는 내가 물 안 묻히게 하고 살게 할 거야.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누구 손에 물을 묻히게 하겠다는 거죠? 자, 얘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뗐어요. 그런데 장난감이 비슷한 게 집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 누워, 이제 땅바닥에. 그래가지고 팔다리를 허공에 대고 막 이제 때를 써. 그러면, 달래보다가 안 되면 이제 민망하기도 하니까 이제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컸어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통하면 얘가 좀 방법만 달라져요. 얘가 이제 아동이 돼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안 사주죠, 당연히. 그러면 방법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학교 안 가. 청소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안 사주죠? 그러면 아들이 얘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짐 나갈 거야. 여러분 대학생이 돼서 차 사죠. 결혼하면서 집 사죠. 나중에 사업자금 되죠. 참 이 돈도 많아요. 여러분 장난감 2만 원이에요. 게임기 20만 원이야. 이 오토바이 200만 원이에요. 차 2천만 원이에요. 어디 공구에 하나씩 더 붙어. 집 2억 가지고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디서 막으면 뒷일이 안 생길까요? 장난감 가게죠. 여러분 장난감 가게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제 강의 들었으니까. 어떤 전문가는 이래. 자, 엄마가 아이 눈높이에 앉는다. 그래가지고 떼쓰는 애를 설득시킨다 이러는데 여러분 얘가 감정이 좀 격해가지고 떼를 쓰는데 설득이 먹힌다 안 먹힌다? 당연히 안 먹히죠. 여러분 설득은 얘가 진정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문가라면 이래야 돼요. 1번 아이를 든다. 2번 이 장난감 가게를 나온다. 이게 여러분 대책이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이의 관심사는 길다 짧다. 짧기 때문에 나오면 일단 관심사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든다? 뭐 한다고요? 나온다. 그래가지고 얘가 안정되면 어떻게 한다? 왜 안 사주는지를 설명한다. 여러분 저기서 장난감에서 안 사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기준과 원칙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안 사줄 수 있어요. 그럼 기준과 원칙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치관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지능이 떨어져서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뭐의 문제라고요? 감정의 문제. 여러분 그 포털에서 그냥 공부 못하는 애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많이 나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막 그렇게 잘 들었어. 그런데 중학생이 되더니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게임에 막 빠져서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단어예요. 엄마한테 꺼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리고 엄마가 얘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얘가 밥 먹을 때 앞에 앉으면 얘가 일어서. 그런 애 키우고 싶으시죠? 그래서 PD가 물었어. 너 왜 게임에 지금 빠져 있는데 너 게임 좋아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럴까요? PD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너 게임에 이렇게 빠져 사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뭘까요? 게임하는 거를 누가 싫어해서요? 엄마가 싫어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 같아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여러분 지금 애한테 지금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밥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전등을 하나 끼우게 합니까? 도깨비집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여러분 생활 속에 필요한 걸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지금 공부만 하게 하기 때문에 얘가요 여러분 공부만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대에 들어갔어요. 잘 갔죠? 예, 법대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구호실에 들어가요. 구호실에 들어가서 뭐만 한다고요? 공부만 해요. 합격이 안 되면 10년, 20년이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잘 되면 좋지만 여러분 거의 95%가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0년, 15년 동안 공부만 했으면 저기 사회 나올 때 몇 살쯤 돼요? 40살, 50살이잖아요. 그러면 40살, 50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공부만 하라고 그런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없죠? 지금 여러분 삼성고시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사시, 행시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수하는 부모라는 거는 여러분이 겁주기에 하는 말이 아니고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기 교육은요. 조기 적기교육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의 뭐 발달에 맞춘 거요? 뇌 발달에 맞춘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뇌 발달에 맞춘 거면 아이의 뇌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아는 즉 0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가 뭘 원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뭘 원한다고요? 뇌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애착이에요. 그럼 뭘 채워주는 게 여러분 조기 교육이죠? 애착을 채워주는 게 조기 교육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엄마가 아이랑 있는 시간이 이런 많다고 이 애착이 형성되고 적다고 형성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는 애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착은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의 말 들어주고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를 사랑해주면 애착은 해결돼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해요. 자기 전에 30분 투자해. 뭐라고요? 자기 전에 30분. 이게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부부는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우리는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여러분. 이 엄마가. 그런데 유대인 부모는 직업이 한 개냐 두 개냐예요. 그래서 더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애착에 좋은 게 여러분 아이랑 같이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착에 실패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 여러분 아이를 따로 재워. 그런데 애착에 성공해요? 우리는 매일 10시간씩 10년이나 투자하고도 애착에 실패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따로 재우고서 애착에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뭐라고요? 30분. 누구 눈높이?
아이 높이. 누구에 집중? 아이에게 집중.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얘기해주고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재운다고요. 그래서 그 애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주하청 자녀교육이었어요. 유대인 교육과 우리 교육 딱 차이 간단합니다. 내 손이냐 남의 손이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해주는 자녀교육이에요. 해주는 자녀교육이라는 뜻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옷을 입혀주고, 무슨 뭐 신발을 신겨주고, 용돈을 주고, 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심지어 방학 숙제를 엄마가 해서 주고, 대학생 됐는데 수강 신청을 해서 주고, 대리 출석을 대학생을 해. 대리 출석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대학에서 출석을 부르면 굵은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앉아 있어. 엄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은 딸이 아프대. 왜 딸이 아픈데 엄마가 앉아 계세요? 딸이 결석하면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애를 신발을 잘 신기는 거 훈련시켰어. 그랬더니 그랬는데 엄마가 왔어요. 훈련을 받은 애가 엄마가 오니까 이래. 엄마. 그게 해주는 자식이라니까. 여러분 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존감이 중요한 거 아시죠? 자존감은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경험이 스스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공의 경험이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주는 자녀교육은 스스로 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 여러분 아주 어른 보기에 낮아 보이는 계단조차도 아이가 여러분이 그냥 힘들면 쓱 올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안 했죠? 성공 경험 없죠? 자존감 높아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른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걔가 아주 힘들게 그 계단을 스스로 올라서 가지고 딱 올라섰을 때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때 뭐가 높아진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직접 한 것만 뭐가 된다고요? 글쎄요. 스스로 해야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 보기에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하는 것에 제일 첫 출발 생각, 판단, 결정을 스스로 해야 뭘로 이어지죠? 행동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왜 여러분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느냐? 생각, 판단, 결정을 선생님이 해주거나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애착의 중요성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렸을 때 스냅스가 뇌 무게를 4배 가까이 늘릴 정도로 스냅스가 늘어나는데 1000억의 만승 정도의 스냅스를 연결한다고요. 그 스냅스는 뭐가 들어와야 연결된다고요? 자극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아이의 지능이나 성격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애착인데 애착은 충족시키지 않고 거의 가르침 중독에 의해서 얘한테 숫자, 문자, 한글을 가르치는 조기 학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려면 열흘만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진 뇌는 바로 성격이 무너지는 거고 성격이 무너지가 하는 것 대들고 발언하고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여러분 학교 안 가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든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든 여러분 아이가 성공하는 거든 간에 모든 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관계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뭐라고요?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관계성을 높이는 방법은 세상에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뭔가요 여러분? 대화에 아무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아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녀의 뭐예요? 마음을 아는 거라고 하는데 자녀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화에 아무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가 바로 하브르타인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고 행복까지 경험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